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대중 또는 군중의 소리가 매우 잘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매체가 발달해서 그렇고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편리한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중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집단인데 그들의 소리에 순응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폭력적인 외침에 순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뜻을 잘 읽어내야 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표를 받아야 하는, 다시 말해서 군중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은 이 집단지성의 그 마법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성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논리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들 사이에서 이러한 그 의사소통 방식을 읽어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는 개미나 벌 같은 것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 또는 특별히 어떤 기억장치가 있다든지 그 기억력을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 집단지성입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인간에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엄연히 공생이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는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어떻든 이 집단지성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군중들, 그러한 군중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종종 지혜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고, 그런데 더구나 그 군중을 대상으로 군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오늘날의 언론은 철저히 영업주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죠. 이 언론의 소리 역시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언론이 정치활동도 하고 정치 세력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언론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부끄럽고 부도덕한 것인지 하는 것들도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4월 8일의 언론 보도입니다. 이것은 보도라기보다는 오피니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침착하게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접하며 느끼는 심정은 충격과 분노 이전에
서글픔과 허탈함이 더 크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느낌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은 그래서 딱히 민주당원들만이 느끼는 심정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노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구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 가지다. 그나마 뒷마무리라도 정직하고 의연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 그리고 진보, 개혁 세력 전체의 기대를 배반한 데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다. 이것이 1번이고 2번 2009년 4월 14일의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죽은 권력입니다. 여사님과 아드님, 형님, 조카 사위 등 가족은 물론 측근들까지 줄줄이 검찰의 소환을 받거나 구속됐고 님께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듯 합니다. 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이 무엇이었지요?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와 3억 원을 받았다고 했죠. 거기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형님 건평 씨는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검찰과 티격태격, 갑론을박 다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서야 되겠습니까? 다 까발리고 다 털어놓으시고 지도자답게 산화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부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09년 4월 16일 난 소통령도 없고 게이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그 말을 할 때는 그의 형이 박연차와 함께 농협을 먹잇감 삼아 돈을 챙긴 지 1년 지난 뒤였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10개월 뒤 박연차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대통령 관저에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또 그 말을 한 지 1년 4개월 뒤에는 노무현의 아들과 조카가 500만 달러를 요구하자 박연차는 대통령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냥 주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지시하고 전달하고 받은 이들은 모두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남편, 부인, 형, 아들, 조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다.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우리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 아닌 의리, 이권, 혈연으로 뭉친 이 패밀리가 진정한 집권 세력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 그를 위해 일한 지식인들은 신뢰와 평판을 잃었다.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곧 이어서 2009년 4월 23일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합니다. 즉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세상사람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그러한 험악한 보도 끝에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를 버려라 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와 같은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내용은 2009년 4월 30일자의 것입니다. 이 무렵에 노 전 대통령의 앞날과 관련해 불기소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앞부분에서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법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감옥에 보내지 말자는 일부 보수 농객들의 호소는 눈물겹다. 주된 근거는 국가의 위신이다.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가적 차원의 모욕감을 피하기 위해서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가의 그가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적극 나서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책들에서도 그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부분을 소개했고 같은 그 신문 보도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마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슴은 지금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권력을 기쁘게 하려는 수사는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에서 이 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더라도 라고 하면서 마지막 승부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심장하게 글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5월 4일 연극대사식으로 구성을 한 기사입니다. 남자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판사 출신 대통령이야. 고시 보느라 당신에게 가족 생계 떠맡긴 죄밖에 없다고. 15년 전 내가 쓴 책 여보 나 좀 도와줘의 고생담이 나오지 않소. 그러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당신 대통령 될 때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로 동정표 좀 얻었잖아. 이번에도 내가 총대 맬게요. 우리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끝까지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 텐데 뭘. 다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 소나기만 피하자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 2009년 5월 4일에 이런 신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입니다. 2009년 5월 23일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받은 액수가 적어 고민이라는 얘기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류의 수사에 임하는 분들이 후렴처럼 되뇌는 몰랐다는 얘기도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봉하마을 논두길에 버렸다는 시계나 찾으러 가자고 했다. 1억짜리가 2개나 되니 유행이 찾으면 횡재 아니냐고 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를 담아 대단한 경매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냐고도 했다. 아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에이 설마 버렸을라고요 였다. 특이하게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바로 이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듯이 언론은 뒷마무리를 의연하게 속죄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속죄, 뒷마무리, 결국 죽음이 떠오르죠. 산화하라.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가 부활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재앙의 씨앗이었다.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져라. 재앙의 씨앗이 낙조 속으로, 지는 해 속으로 사라지면 결국 죽어야 하겠죠. 너는 죽더라도 의미 있는 의제가 동반 사망하는 비극을 막아라. 말은 죽더라도 이지만 내가 죽어서 이렇게 읽혀지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 외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서 언론은 다시 쉬지 않고 제잘거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죠. 이번에는 ABC로 그 순서를 매기겠습니다. A 글입니다. 2009년 5월 26일 그들의 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불온 세력쯤으로 보였던 것일까? 결국 그들은 노 전 대통령을 벼랑으로 몰아 떨어뜨렸다. 참고로 이 글은 앞에서 2번 글,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가 부활한다라는 글을 썼던 동일인의 글입니다. 이 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왜 노 전 대통령을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했을까? 아마도 노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들이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이 오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은 우리나라의 미랄로 부활할 것이다. 빈소 앞으로 해일처럼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보라. 자기 입으로 죽어라고 했던 자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번에는 B번입니다. 2009년 5월 27일 결국 그는 나를 버려달라고 호소했다.
벼랑 끝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기보다 잡은 손을 놓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는 감히 그걸 운명이라고 했다. 여백 없는 정말 찬란한 소멸이었다. 시민들은 추억들이 과거에 묻히기보다 재현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진정 그의 운명이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죽음으로써 살아나야 했다. 이렇게 보면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 죽음으로써 살아나야 한다. 또 앞에서 보았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번입니다.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글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화장해라.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이것을 앞에 따놓고 이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묘비명이 어울릴까?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 주변의 대자보판 또는 인터넷 등에 올리는 글들 하나하나가 모두 묘비명으로 써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아무 사심 없이 이 문장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들 가운데 누가 중요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명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자보에 쓰는 글, 인터넷에 올리는 글, 그것이 모두 묘비명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죠. 이런 대우는. 다음은 D번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이제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지 더 이상 묻지 말자.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는 우리의 열정 또한 그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역설이자 당대의 비극이다. 그러나 그 역설은 그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희망의 싹이 자라면서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나의 미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글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는 우리의 열정 또한 그를 죽였을 것이다 했는데 또한이 아니고 그것이 주동이었죠. 계속 소개를 하겠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는 서민의 벗으로 돌아왔고 500만 명의 노무현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전차에 치인 듯 비틀거리던 야당을 일으켜 세우고 시민들을 각성시키고 정치적으로 무장하게 했다. 사실 이러한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섬뜩한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죠. 결국 이들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였던 2009년 당시 야당이 결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뒤이어서 그를 계승해서 다음 때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원망을 다 그를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죽였는가? 이들은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의 언론을
그 시대의 그 신문을 다시 뒤져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바로 그들 신문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죽어라 죽어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마자 돌변해서 이명박이 죽였다. 그래 이명박 대통령을 복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특정 정치 세력을 구축했다고 환호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던 덮여있던 지난 10여 년의 그 비밀, 엄청난 악과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그 신문들이 그러면은 어떤 신문들인가 짐작은 했을 겁니다. 그 흔히 보수 쪽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신문에서 특정인을 죽어라, 자살하라고 이야기는 도저히 못하지요. 그것은 아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개를 했던 그 신문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죽어라 하고 명령을 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1번 글은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2번 글 미디어 오늘입니다. 3번 경향신문, 4번 한겨레 신문, 5번과 6번은 다 경향신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환호한 자들은 또 누구인가? 그것은 A번은 미디어 오늘입니다. B번 경향신문, C번 한겨레 신문, D번 경향신문 이렇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렇게 그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세월이 지난 2018년 바로 이때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서 결집한 야당, 특정 정치 세력, 그것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밝히려고 들면 밝힐 수 있겠죠. 어떻든 201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한다는 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보수, 다시 말해서 정통 대한민국의 승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 신문에서 이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정통 대한민국의 세력은 정말 실핏줄까지 다 끊어내야 한다 하는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신문은 그나마 지명도가 높은 신문들인데 이쪽에 그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